네, 이번 주 콘텐츠 안테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덕수리와 오늘의 콘텐츠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콘텐츠가 뭔지는 제 옆에 계신 우리 덕수리 이장님께서 힌트로 준비를 해주셨다면서요. 예, 제가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불미나 불엉 담배나 먹자. 끝인가요? 그러면 이제 아하야 헤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앞에 그 한 소절이 요겁니다. 핵심이구나. 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덕수리 불미공예입니다. 자, 오늘 콘텐츠가 이제 덕수 불미공예인데, 잠깐 공예라는 말은 우리가 뭐 흔히 잘 알고 있는데 불미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예, 육지에서는 풀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풀무하면은 뭐 쇠를 녹이거나 할 때 공기를 강하게 주입해줘야 되는데 그 일종의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어로는 불미고, 예. 예, 그걸 한다는 건 풀무질. 또 예, 여기서는 그럼 불미질이라고 해요? 아, 여기서는 불미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풀무질이라고도 하는데, 이 디딤불미 있잖아요. 이렇게 이 6인 1조가 돼가지고 세 사람 해서 이렇게 이 풀무를 이렇게 디딤으로 이렇게 디디거든요. 이게 이제 풀미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불미인데 이제 풀무, 이렇게 이 바람을 넣는다 해서 풀무라고. 그럼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뭔가를 만드는 걸 불미공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불미공예는 이제 무쇠를 녹여서 고열로, 이 용광로에 이제 고열로 이제 무쇠를 녹여서 그 쇳물이 그 조롱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걸 받아서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요게 이제 틀이거든요. 틀에다가 부어서 이런 솥이라든지 농기구, 이렇게 뭐 보석, 쟁기 이런 걸 만드는 작업을 불미공예라고 합니다. 그럼 불미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쇠를 달구느냐 아니면 아예 녹여서 다른 형태로 만드느냐, 이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분이 됩니다. 쇠를 달굴 때는 조그만 열을 가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역사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은 칼을 만들 때 망치질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보시면은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손으로 돌려서 이제 풀무질을 하게 됩니다. 손으로 돌려서 작은 바람에도 열이 가해지니까 솔품무, 그러니까 불미라고 해요. 순불미, 망치질을 한다 해서 똑딱불미,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큰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 불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규모가 크겠네요. 네, 앞서 아까 이제 디딤불미라고도 하는데요. 이 디딤불미는 바람을 아주 센 바람을 넣어야 되겠죠. 센 바람을 넣는데 어떻게 내느냐면은, 지금은 용광로인데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두기라 합니다. 예, 두까지 바람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파이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는 그것을 골로 팠답니다.
예, 굴같이 만들어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디딤불미로 하여금 풀무로 하여금 이제 바람을 넣는 거죠. 예. 그래서 디딤불미라기도 하고 골풀무라도 그 크게는 손풀무, 골풀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아, 그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농기구를 만들 때 홈이나 골갱이 뭐 이런 거를 만들 때에는 손풀무 그러니까 똑딱불미라 하고 네. 큰 솥이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섭, 쟁기 이런 거 다른 형태를 만들 때에는 쇠를 녹여서 하잖아요. 디딤 골풀무라고 해가지고 불미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앞에 깔려 있는 것들은 다 디딤풀무로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보섭이라고 하나요? 그 쟁기 앞부분의 그런 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냥 예. 손풀무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제주의 불미 공예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전에 의하면은 그 송세만에 의해서 이제 한 300년 전이죠. 이제 덕수로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 육지하고 교역이라든지 이제 왕래가 쉽지 않았을 때라서 이제 이 제주도 자체에서 이렇게 작업자족을 해가지고 솥이라든지 농기구 생활필수품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덕수에서 제일 그 이제 유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덕수만이 이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했어요. 다른 데는 하는데 하나도 없었고 덕수만이 이제 이런 불미공예를 했었는데 덕수리가 이제 옛날 마을 이름이 세당이었습니다. 세당. 세당. 이제 세당골이라고도 하는데 그 세당 솥이라든지 세당 보섭이라고 그러면은 뭐 다른 마을에서는 다 알아줄 정도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방 후 이 불미가 제일 성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덕수리가 이 불미 하는 데가 한 16곳 이상 이제 성행했는데 불미 마당이 뭐냐면 이제 좌판을 이렇게 쫙 깔아놓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그 틀도 만들고 용광로를 하나 딱 세우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한 20명 이상 거기다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뭐 알대장, 북대장, 뭐 잿대장 시작해서 이거 잡아주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불무질 하는 사람 하다 보면 인원수가 한 20사람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한 16곳 이상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덕수마을 전부 다가 불무를 했다는 거죠. 아니 한 곳에 한 2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16곳이면 뭐 한 300명 이상이 엄청 불공예를 했던 거잖아요. 엄청 났었죠. 그래서 뭐 작은 규모도 있겠지만 크게 하는 데는 뭐 그 정도로 이제 크게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한때는 여기 이제 틀을 만들어 가지고 덕수리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출장도 다녔답니다. 이제 뭐 조천, 뭐 성산, 한림 이쪽에 가가지고 자판을 깔아놔가지고 거기서 용광로 뚝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한 뭐 일주일, 뭐 10일 이렇게 살면서 솥이라든지 이런 보섭, 쟁기, 생활필수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았대요. 근데 이게 이제 덕수리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쌌답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솥 하나를 팔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보리쌀 20말 가격과 맞먹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쌌죠. 아니 그러면 이게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기술을 좀 전수를 해줬나요? 누가 특별히 기술을 전수했다고는 제가 보진 않고요. 제가 이렇게 쭉 문헌을 찾아보니까 송세환 씨에 의해서 덕수리에 들어왔고 덕수리가 흙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흙 따라서 우리 덕수리에 들어왔고 요걸 이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틀들은 여기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저도 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다른 데서는 나지 않는 흙이 여기서 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대로 된 흙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긴 봤는데 직접 써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함부로 그 남의 밭에 가서 땅을 그냥 해주고 나올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을 보면서도 그 흙을 파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예, 가져오지를 못하니까 써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도 많이 깨지는 게 많이 보이는데요. 원래 제대로 된 흙을 썼으면은 덕수 흙은요 열을 가해도 형틀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깨지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그동안 이렇게 써왔던 흙은 얼추 비슷한 흙을 썼던 거죠. 이렇게 깨지면 안 돼요. 원래는 네. 덕수 흙은 아주 가늘고 불이 열이 가해져도 깨지도 그 형틀이 변하지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 흙을 좀 봤습니다. 저쪽에 이제 우리 그 덕수리 군물낫 해서 가지고 그 이 물통 그 연못이죠. 그게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그 흙이 나오는데 그 흙을 파우면 그 흙 자체가 이게 벌거스름해가지고 흙이 틀려요. 우리 이런 그 뭐 찬흙하고 그 질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썼을 때는 이런 작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잘 나오죠. 지역명이 군물왓이잖아요. 군물이 뭐냐면은 쇠를 녹인 물. 네, 쇠를 녹인 물, 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쪽에 흙을 쓰면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뭐 함부로 네.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불미공에 있어서 가장 큰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물론 그 흙을 이용해서 댕이와 이 솥바슴 같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만드는 모습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이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상상을.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게 돌레라는 것입니다. 예. 요것을 보면은 요것은 솥단지 부분이 되겠죠? 솥단지 부분이 되겠고, 자, 요거는 솥뚜껑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솥뚜껑. 좀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고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자, 이 앞에 준비물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 이렇게 돌레질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돌레질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형틀이 나오고 지금 이게 뚜껑인 거고. 그렇죠. 네, 여기 있는 게 뚜껑이고 뚜껑의 밑부분, 윗부분, 솥단지의 밑부분, 윗부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합치면 솥단지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솥단지가 나올 거고요. 위에 부분 하면은 이렇게 솥뚜껑이 나올 거고요. 자, 쇳물은 어디로 비우느냐? 이렇게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잡이 겸 쇳물 구멍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니 그럼 기본적으로 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틀이요? 이 틀을 만드는 게 기술인 거죠. 이 틀을 그 흙으로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이 규격의 이런 돌레는 하나이지만은 이 솥바슴이나 이런 게 만들다 보면은 손으로 그 다 수공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하나같이 다 나오지가 않아요. 모든 모양이 다 다릅니다. 대신에 이 윗부분만 동일하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쇳물이 들어갈 때 이런 구멍이 많이 생깁니다. 구멍이 많이 생기니까 이 가스가 들어간 구멍이거든요. 가스의 흠집에 있는 구멍. 이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같은 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규격은 같은지언정 모든 모양은 다릅니다. 같은 틀을 써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예, 모양 자체가 다 다르구나. 예. 좀 투박해 보이죠? 그러면 솥을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해서 만드나요? 예. 솥을 이렇게 솥바슴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솥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풀무, 예전에 쓰던 이제 발풀무나 그런 것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모터나 이제 원동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쓰다 보니까 옛날 방식대로 다 한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 큰 과정은 이 솥바슴을 만드는 주된 과정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아쉽다면은 7, 80년대가 되면서
이제 원동기가 생기고 해서 저희가 만들기는 좋았었는데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양은 냄비가 나오고 이런 솥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 잘 안 찾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기 같은 경우에도 뭐 경운기가 그런 거 생겼죠. 생겨버리니까 예. 예. 기계가 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만들 일이 없어지게 된 거군요. 예. 그래도 작가님처럼 불미공예를 좀 알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불미공예를 저희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거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이제 팀을 모으고 회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강문석 작가가 덕수리에 불미라는 것이 있다. 이제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쇳물을 부어서 주조해가지고 뭐 가마솥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다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이끌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여기 덕수리에서 같이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럼 불미공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쓰다 남는 잡철이나 이제 뭐 파손된 농기구, 그다음에 뭐 깨진 솥 같은 걸 녹여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새 농기구로 재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제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존양 정신도 들어있고, 뭐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뭐 업사이클링이나 맞아요. 뭐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이면서도 지금의 그 시대하고도 맥이 다 닿는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맹그러 공작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프로그램 진행했던 것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장인분들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게 이제 불미공예가 대중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게 그 상품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불미 인장을 그 디자인했던 작업들이고, 그거를 이제 그래픽으로 솥에 재현해보는 장면.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 인장을 처음에는 이런 솥에다가 찍어서 그 불미 인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작 과정을 알고 보니까 이 틀에다가 저 인장을 찍어서 모양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장 자체의 상징성을 가지는 좀 큰 인장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저 작품인데, 만들 때 그 주석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녹일 수 있고 낮은 온도에서도. 그러니까 철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불미를 전체를 또 가동해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녹였다가 굳힐 수 있고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주석을 찾아서 저 작업을 같이 진행했죠. 그러니까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그 진행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주민분들이 그 불미라는 게 불하고 흙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하고 흙이 그 아무래도 덕수분들에게 친숙한 재료일 것이고, 이걸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그걸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뭐 드리퍼나 컵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아기자기한 컵들도 보이고요. 예. 정말 자기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다들 자기가 쓸 걸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적극적이었고. 또 일러스트 전시도 했다면서요? 예. 이준규 작가가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얻었던 감상들이나 마을의 어떤 자료 같은 거를 보면서 그 일러스트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한다기보다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 불미 그 전승자들을 위한 교육시설 같은 거를 그 만들 수 있는 그 사업의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사업이 이제 지속적이지 못하고 좀 단발성으로 끝난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마을에서 그렇고 송인철 팀장님한테도 그렇고 좀 미안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저희가 이제 쇳물을 녹이기 위해서는 그 준비 과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버너에서 주석을 녹일 수 있거든요. 주석을 직접 그냥 여기에 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솥의 그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꼭 쇳물을 안 넣더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때 또 고민하게 됐고 더 집중적인 고민이 더 있어야 되겠지만 계기가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단발성으로 그쳐서 네. 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젊은 작가들이 불미공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우리 전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알게 된 점은 뭐냐면은 이 흙이 아니구나라는 그 느낌을 그때 보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 만드는 과정, 뭐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을 좀 보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덕수리에서 매해마다 10월 달에 덕수리 전통 민속 재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경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주고 또 시연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전승, 도전 뭐 이런 형식으로 축제를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 10월이면 네,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우리 마을로 굴려옵시다. 넘어가는 소리로 오구나. 어디영차. 얼씨구. 제가 그 재밌는 광경을 놓쳐버렸네요. 네.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네, 네. 네, 네. 아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덕수리에 오면은 이런 것들을 매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제는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불미는 아까 말씀도 드렸다시피 7, 80년대 이후로는 이 하얀길에 접어들었고 또 이거를 이제 또 전통 문화라고 해서 살리고자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쯤이면은 벌써 이 댕이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내년에 할 것을. 내년에 할 것을 댕이를 만들고 있고 또 이게 어느 뭐 한두 달 말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요 돌레질을 또 해야 되고 거의 또 이제 한 5월 달 되면 보릿집을 구하고 또 흙을 구하고 또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쓸 흙을 또 만들어야 돼요. 1년 동안 죄류 준비, 이런 바슴 준비 뭐 하다 보면은 1년이 그냥 갑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청년의 인원 저까지 포함해서 한 5명이서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인원 수도 많이 부족하고요.
자리 비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원래는 한 20명이 있어야 될 그렇죠. 거를 지금 예. 한 5, 6명으로만 예.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마을에 그 보유자 어르신도 계시는데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여가지고 예, 같이 할 수 없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은 걸까요? 아, 이게 사실 굉장히 고열이지 않습니까? 고열을 이게 떼야 이 주석 그 무쇠가 높고 그 쇳물을 이제 받는데 엄청납니다, 열기가. 이게 그 여름 때는 또 하지도 못해요. 이거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뭐 한 번 하고 나면 뭐 땀띠 나고 뭐 옷이 그냥 땀으로 그냥 싹 젖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엄청 힘든 일이다 보니까 또 많이 기피를 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쇳물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아,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이 불미공해를 접했을 때는 쇳물이 녹여서 이렇게 흐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직접 다루려니까요. 무서워서 옆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쇳물이 튀잖아요. 이렇게 옷이 이게 쇳물 그릇 옷이라고 합니다. 예, 옷에 이렇게 쇳물을 받는데 쇳물이 이렇게 탁 튀어요. 그러면은 뜨거워할 시간도 없어요. 벌써 신발이 타고 살이 타고 들어가고 아픈 거는 한참 뒤에 느껴요. 불똥이 뛰고 난 다음에 한 1, 2초 있다가 그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집이 잡혀 있어가지고 화상 물집 잡혀 있고 참 위험하죠. 이렇게 힘든 일인데 왜 팀장님은 계속해서 이 불미공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평소에 저도 저 자신에게 그걸 자꾸 묻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통을 이어가야 될 것 같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쁜 솥을 만들고 싶어요. 이상야릇한 욕심이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 욕심 때문에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면은 잘 될 것 같거든요. 관광 자원으로 쓰든지 어떤 무엇으로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체험 프로그램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집중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 저희는 아직 젊잖아요. 이제 경제적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한참 벌어야 될 때 우리 애기들을 생각하면 그래야 될 때여서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이런 그 조건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뭔가 잘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 이제 전통을 이으려는 그런 사명감이 무엇보다 커서 이 일을 놓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미공의 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빨리 이제 보유단체로 인정을 해주고 요 단체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연습 경비비라든지 그다음에 일정의 그 행사 보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요 이제 우리 불미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런 틀들을 또 만들어서 또 이제 흙도 사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가 이제 불미마당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상설화를 시켜가지고 요 불미를 이제 하는 모습을 한 번쯤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전시를 쭉 할 거고 동영상 부분도 이제 쭉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솥도 이제 판매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 활동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꼭 예술로만 봐도 좋겠지만 어쨌든 생업은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성도 이제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불미공예 자체를 이 어떤 마을의 행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제주도는 이걸 제주도의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기의 그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아끼고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걸맞는 지원을 해줘야지. 마을 사업이라고 마을에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도에서 직접 아니면 문화재를 관장하는 쪽에서 직접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약속해줘야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속이 됨으로써 그 결국은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거 투자가 되는 거죠. 그 투자의 결실은 언젠가 그 제주도가 가지든 마을이 가지든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드시는 또 전수자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니요. 할 말이 없으세요? 없어요. 단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좋은 흙을 쓰고 싶어요. 예.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관련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좋은 흙을 써서 좋은 작품 만들고 예쁜 손 만들고 싶은 게 그냥 욕심입니다. 팀장님은 불미공예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미공예란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너는 불미나 해라. 이 얘기는 돈 벌어서 잘 살아라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이 불미를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그 순간에는 이 쇳물을 받을 때는 가슴 뜨겁거든요. 오늘은 잘 됐다.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 막 이런 희망찬 그런 거를 줘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좋아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마을 이장으로서 이제 좀 최대한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좀 돕고, 이런 그 전통 불미 이 공예가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장으로서 돕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제 조상들의 땀과 피가 그리고 열정이 녹아 있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미공예의 핵심은 어쨌든 흙인 것 같고, 이 흙이란 것이 되게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부서지는데, 그런데 또 잘 뭉쳐놓으면 엄청 뜨거운 이 쇳물도 담아내는 그런 강인함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흙끼리 서로의 어떤 뭉쳐서 연대하는 힘인 거죠. 불미도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대하다 보면 옛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미 공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담금질을 계속하면 할수록 쇠는 단단해지잖아요. 이 담금질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더 견고해질 우리 덕수리의 불미 공예를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